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1등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1등처럼 생각하고 1등처럼 행동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 책 덮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우리 반 1등이라면 이렇게 금방 책을 덮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몰라. 영어 강의 많이 밀렸는데 이제 그냥 그만 들을까 봐, 포기할까 봐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학교 1등이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1등처럼 생각하고 1등처럼 행동한다면 어느샌가 진짜 1등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오늘은요.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나고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사실 기존의 문법서들이나 어법 강의들을 보면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만 한 5시간가량 나눠야 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엑기스만 뽑고 또 뽑아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개념 설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조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실 때에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일단 표부터 그렸죠. 표부터 그려서 무슨 주격, 목적격, 소유격 막 외우고 대세특별용법 막 암기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암기해야 될 분량을 최소화해서 기본 개념을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관계대명사 가 이끄는 식구를 우리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할 텐데 우리 문법적인 거 잘 몰랐을 때에도 이미 이렇게 했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식구, 이걸 약간 문법 용어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절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미 배웠어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이다 라는 문법 용어가 등장을 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내 식구들이 명사를 꾸며준다는 뜻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얘가 얘를 꾸며준다 라고 했는데 자, 얘가요. 만약에 이 식구들 안에서 주어로 쓰였다. 그럼 뒤에 바로 누가 나오겠어요?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자, 만약에 얘가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다.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목적어 빼고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꾸며주듯이 알았으니까 동사하는 명사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쌤 여기까지 완전 쉬워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얘가 문제가 이 주어가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요. 사람일 경우랑 사물일 경우랑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자,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이다. 그럼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뭘 씁니까? 그렇죠. wh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who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다 이끌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아까 이게 무슨 역할이다 라고 했어요. 목적어 역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에는요. who를 쓰셔도 되고 whom을 쓰셔도 되고요. 혹은 목적어니까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려도 돼요. 해석은 똑같아요. 동사하는 사람, 주어가 동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자리에 뭘 쓸까요? 이번에는 who가 아니라 which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동사만 있다는 얘기는 얘가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고 주어 동사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목적어로 쓰였을 땐 역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해 공부할 때 연유도 모른 채 이렇게 썼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면 괄호로 묶고 수식하듯 해석한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얘가 지금 목적격이라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사람 삶을 따져가면서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쌤. 그러면 사람 삶을 관계없이 뭐도 쓸 수 있어요? 네, that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이 주어로 쓰였다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요. that이 목적격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목적격일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혹시라도 쌤 지금 계속 목적어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럼 관계대명사는 보어로는 못 쓰이나요? 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목적격 생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 이따 예문이랑 보기로 하고. 쌤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 whose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요 이거 whose만 나오면 완전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whose도요 다른 관계대명사들이랑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일단 얘네 식구들이 다 무슨 기능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쌤 그럼 얘가 다른 애들이랑 뭐가 달라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명사까지가 한 세트예요. 뭐라고요? 명사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whose 명사가 한 묶음으로 주어로 쓰였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다니까요. 동사가 나올 거고요. whose 명사가 한 묶음으로 목적어로 쓰였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해석은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명사가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근데 앞에 거는 해석을 잘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얘는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깨끗하게 여기서 끊어가기를 추천할게요. 어떻게? 명사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의 명사가 동사합니다. 아니면 이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뚝 끊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뒤로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쌤, whose는 who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who는 사람일 때만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일 때만 쓸 수 있죠 하면 안 돼요. 얘는요 앞에 사람, 사물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se는 이럴 때 쓰는구나.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what 남았어요. 자, what이란 관계대명사는 다른 아이들이랑은 되게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줬었죠. 근데 what은요 남을 꾸며주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을 자기가 무자르듯이 뚝 끊어 먹어요.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자, 만약에 what이 주어로 쓰였다. 그러면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만약에 what이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런 게 관계대명사의 종류구나.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저랑은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고요. 아직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듣겠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자, 로빈슨 부인은 정원이 정말 예쁜 집에 산대요. 일단은 수식 받는 명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게요? 그 집에 정원이 참 예쁘대요. 쌤, 뭐뭐의? 이런 거 아까 whose 쓴다 그랬는데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아까 제가 뭐랑 한 세트라 그랬어요? 명사랑 한 세트라 그랬죠? 그럼 그 집의 정원이니까 누구랑 같이 써야 되겠어요? whose garde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얘네들이 쭉 결합해서 이 집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the house whose garden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요. 전체로 영작은 못하겠더라도 최소한 이 이어지는 수식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문장 한번 보죠. 자, 로빈슨 부인은 lives in the house. 집에 살고 계세요. 똑같네요. 어떤 집인가요? 그 집의 정원이요. is really beautiful. 정말로 예뻐요. 제가 아까 해석하라고 한 그 방식대로 앞에 명사 넣어서 의 정원이 정말로 예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좀 더 연습해야 돼요. 2번 보세요. 네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책을 사고 싶어 이랬죠. 자, 이번에는요.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누구예요?
책이에요, 책. 그러면 book이잖아요, book. 아, 얘는 사물이네요, 사물. 그죠? 자, 사물은 아까 누가 수식한다 그랬어요? which나 that이 수식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가 추천했던 책이죠. 네가 우리 추천하다 recommend란 단어잖아요. 네가 그 책을 추천했었다고요. 네가 그 책을. 을로 해석되면 목적격인데 그렇죠. 목적격일 땐 아예 뭐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쓰였는지 문장을 한번 봅시다. I want to buy the book. 나 그 책을 사고 싶어. 어떤 책인가요? Which you recommend the other day. 네가 요 전날에 지난번에 추천했던 그 책을 사고 싶어. 자, 사실 이게 가장 완벽한 우리말 해석이고요. 뒤에서 올리는 과정에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나는 그 책을 사고 싶어. 그 책을 네가 지난번에 추천했었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번역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3번 볼게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예요? 사람. 사람이니까 이번엔 someone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받을 땐 아까 관계대명사 뭐 쓴다 그랬죠? who. 그 다음에 일한다니까 works.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뒤에 바로 동사 나온 거 봐서는 얘가 주어잖아요. 그럼 얘는 생략 못하겠죠. 자, 봅시다. 큐레이터는 is someone,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Who works in a museum or an art gallery. 박물관이나 혹은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관계 대명사라는 게 왜 생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4번이요. 팀은 몇 가지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앵무새 2마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번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뭐예요? 앵무새 2마리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영어로 parrot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앵무새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이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래요. 아, 그러면 일단은 앵무새를 수식해줘야지. 앵무새는 사람은 아니니까 which를 쓰시던 that을 쓰시던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can speak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되는 거죠.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Tim has 2 parrots. 팀은 2마리의 앵무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앵무새는요, can speak some English sentences. 몇 개의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영작하는 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같이 쭉 풀어봤고요. 이번엔 1-2번으로 이동을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I'm looking for a math book. 제가 수학책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수학책이냐면 has a lot of questions in it.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수학책을 찾고 있대요. 일단은 수학책에 대해서 꾸며주네요. 오케이. 수학책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자동 탈락. 얘네 둘이 자동 탈락. 정답은 which. 오, 너무 쉬운데요? 2번 돼볼까요? 자, 세종대왕은 is one of the great men. 위대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look up to.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한 덩어리로 존경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잠깐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한다.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건 great man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게 와야 되고 who, whose, whom 전부 다 사람에다 쓸 수 있죠. 게다가 을이라고 해석된 거 보면 얘는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대표적인 거 누구예요? whom. 얘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고 whose는 어때요? whose는 목적격일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whom에서 am 빼고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ho도 괜찮은 거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세종대왕은 위대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관계대명사 what도 일단 하나 출연했거든요. 얘 배웠는데 뭐라고 해석했더라? 것, 그쵸? 자, 그는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made me mad.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화나게 한 걸까요? 뭐가?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말한 게 나를 화나게 할 리는 없고 내가 말한 걸 그가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일. 한마디로 앞문장 전체를 다 가리키네요. 아,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whic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름이 어려우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엄청 쉬워요. 아까랑 똑같이 명사가 오고 관계 대명사가 오고 얘 뒤에 딸린 식구들 뭐 동사가 오던 주어 동사가 오던 이제 뭐가 오겠죠. 자, 그런데 얘는 형태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에요. 콤마가 찍혀 있어요. 오, 일단 눈에 완전 띄죠. 콤마가 딱 찍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요. 우리 아까는 이렇게 괄호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듯이 올려줬었죠.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근데 컴마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얘가 굉장히 높은 방패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서 막 넘나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쭉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관계대명사 중에는요. 우리 who도 있었고 which도 있었고 who나 which 막 안 가리고 누구 썼더라? that도 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요. 컴마 뒤에요.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문장 굉장히 희한한 거 하나 있었죠. 컴마 찍고 which가 왔는데 얘가 가리키는 게 뭔가 앞에 어떤 명사인가 찾아봤더니 명사 하나가 아니고 앞에 내용을 다 받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내용을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같지만 사실 많지 않거든요. 진짜 그런지 제가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일단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 앞에 뭐가 있다? 앞에 콤마가 찍혔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막 있는데 이때 콤마 뒤에 누구는 못 쓴다더라? that은 못 쓴다더라. 원래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막 꾸미듯이 해석해 줬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일 때 뭐가 안 되더라? 뒤에서 앞으로 막 가는 게 안 되더라. 그냥 쭉 이어서 해석해 주면 되더라. 자, 컴마 뒤에 which가 쓰이는데 가끔가다 얘가 가리키는 애가 앞에 딱 잘 나와 있지 않다. 그럴 땐 뭘 의심해봐라?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라.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머리에 넣으시면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용법,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이는 용법 다 공부하신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Someone helped you in the accident. 누군가가 당신을 사고에서 도와줬어요. What's the name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준 그 사람이잖아요. 같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장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요. 같은 사람이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관계대명사예요. 쌤 이름이 왜 그렇게 얘는 근데 어려워요? 보세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죠? 그래서 붙은 말이 뭐예요? 관계. 자,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애니까 그냥 하나만 대신해서 썼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대명사. 아, 별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the person을 대신 받는 말을 쓸 건데 the person 사람이니까 뭐 쓰시면 돼요? who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문장을 완성하니까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요? Who helped you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당신을 도와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보세요. I saw a dog in the park. 제가 공원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봤어요. It was running after a cat. 고양이를 뒤쫓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짧은데 두 개 쪼개가지고 둘로 쓰지 하나로 합칠까? 관계. 자, 그 다음에 이 개가 곧 이 it 아니야? 두 개 이거 대신해서 쓸까? 대명사. 관계 대명사 쓰면 되는데 dog는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뭐 써요? 그렇죠. which 쓰면 돼요. 쌤, 동물이니까 that도 되셔. that 안 되죠. 왜 안 돼요? 컴마 뒤에 that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남은 내용 다 옮겨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I saw a dog in the park. 제가 공원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봤는데 이 강아지가요 was running after a cat. 고양이를 뒤쫓고 있었어요. 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이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I want to see Bob again. 저요, 밥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I taught him Korean. 제가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While he was in Seoul. 그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제가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예요. 뭐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두 개로 썼지? 그냥 하나로 쓰지? 좋아요. 관계. 자, 그 다음에 이 밥이나 힘이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대신해서 좀 써볼까요? 대명사. 자, 근데 밥이 사람이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일 때는 who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다가 여기 어때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잖아요. 그럼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whom을 쓸 수 있네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요, 밥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 밥을 제가 그 밥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었거든요. 그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요.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 이 teach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한 적 있었죠. 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를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뭐를 가르친다. 목적어가 몇 개 올 수 있는 단어였어요. 2개 올 수 있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밥에게. 자, 얘가 첫 번째 목적어고 한국어를 얘가 두 번째 목적어고. 맞아. 이런 동사들이 있었지.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어서 2번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미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2-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봤더니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영작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제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요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영작해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일단 수식을 받는 명사가 누구예요? 물고기네요. 자,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예요? 아빠가 잡은 물고기예요. 자, 일단 fish 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신한 which를 쓰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잡았어요? 아빠가 my father. 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쓸게요. 자, 잡았다에 해당하는 동사 catch의 과거형 caught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대충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 저 조금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아빠가 물고기를 잡았다. 을에 해당하는 게 뭔데? 목적어인데. 그럼 제가 목적격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fish my father caught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자, 실제 문장을 한번 보죠. 자, 엄마가 물고기를 요리하고 계세요. 어떤 물고기인가요? 아빠가 어제 호수에서 잡으신 물고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가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장 볼까요? 쌤 이건 더 어려워요. 짧지만 더 어려워요. 힙합은 그것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종류의 음악이다. 일단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뭡니까? 음악. 음악이니까 뮤직이에요. 자, 얘는 일단 사람은 아니죠. 그럼 뭐 쓸까요? 대신한 which를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대요. 여러분 어디에 맞추어 춤을 추다라고 했을 때 dance to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막 어떤 내용이 온 다음에 dance 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라고 해서 이 to 같은 전치사도 누가 꼭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막 연습 많이 했는데 전치사 혼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얘 목적어가 필요했었죠. 자, 그 목적어가 누구예요? 바로 얘잖아요.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춘다. 그렇네요, 쌤. 그러면 얘도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긴 하니까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힙합은요. is the kind of music. 일종의 음악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인가요? You can dance to. 여러분이 맞추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작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3번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는 집을 사려고 버는 모든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 같아요? 제 입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모든 돈 좋아요. 그러면 all the money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돈이에요?
그가 버는 돈이에요. 그쵸? 아, 일단 돈은 사람은 아니니까 뭐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겠고 그가 번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e 번다 earns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가 돈을 벌어요. 맞죠? 을을 목적격이네.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댔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He tries to save all the money. 그는 모든 돈들을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돈이요? That he earns to buy a house. 그가 버는 돈이요. 쌤, 근데 이 투부정사 뒤에 나온 건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가 버는 모든 돈을 저축하려 애씁니다. 이고 우리가 아까 이미 파악했듯이 얘는 목적격이니까 살려둬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4번이요. 우리는 그가 그 불쌍한 할머니를 위해 한 일에 감명을 받았다. 이랬어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맞춘 친구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자, 어디 있어요? 그가 할머니를 위해 한 일. 쌤, 좀 수식 받는 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한 일, 그가 한 것.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아, 맞다.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관계대명사 what이었죠. 자, 그가 했다니까 he did. 이런 식으로 영작이 될 거라고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We were impressed. 우리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What he did. 그가 한 것에. 그가 한 일에.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e poor old lady. 불쌍한 할머니를 위해서 그가 한 것, 그가 한 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영작까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틀린 부분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하는 건 더 쉽게 잘할 수 있죠.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I've lost the watch.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요 그 시계를 스위스에서 산 시계였거든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얘는 틀렸다 맞았다 라기보다는 생략이 가능할까 안 할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뭘 샀어요? 시계를. 얘 뭐예요? 목적어네요. 그럼 얘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이 집이에요. 그 집 안에서 my family, 우리 가족들이 살아왔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쌤, 아까 전에 쌤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다. 그러니까 얘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얘 생략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집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lived in the house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집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관계 대명사 누구를 쓴 거예요? which를 쓴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있는 법은 없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나갔어요? 이렇게 맨 앞으로 나갔다고요. 자, 얘가 전치사랑 떨어져서 이렇게 맨 앞으로 나가 있을 때는 얘 생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dance to처럼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얘가 in the house 해가지고 the house랑 정말 친하던 사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멀리 이사 가는데 얘만 버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in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책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 which가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in은요. 왜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타지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왜 그래요? 얘 하나 믿고 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야, 나 목적어니까 나 좀 생략될게? 이러고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법은 없죠. 어떻게 얘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요. 전치사랑 같이 붙어서 앞에 있을 경우에는 생략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뒤에 떨구고 왔을 때는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2번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무슨 표시인지 모를라.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생략 불가하다는 겁니다. 3번이요. I'll take the books to the recycling center. 제가 책을요. 리사이클링 센터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재활용 센터는요. is around the corner. 모퉁이에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 보면 바로 동사로 시작했잖아요. 얘는 주어인데 생략하면 안 되죠.
자, 4번이요. Peter is the only person. 피터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일한 사람인가요? 그가 is not using the computer in the company.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컴퓨터를 안 쓰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이것도 완전 쉽죠? 뒤에 뭐 나왔어요? 바로 동사 나왔네. 얘가 뭐예요? 주어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2-3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얘는요, 어딘가 한 군데 하자가 있어요. 자, 틀린 것을 고쳐보래요. 자, photo plus는 is the school club. 학교의 동아리인데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belong to예요. 오, 그러면 to가 원래는 뒤에 있었네요. 얘가 왜 이렇게 앞으로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대명사랑 같이 앞으로 왔을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요. 근데 목적격이라고 지 혼자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hich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은요. 제가 속해 있는 그 학교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쌤, 저는요. 그냥 to를 원래 which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which I belong to 이렇게 뒤로 보내도 돼요. 쌤, 이제 뒤로 보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도 되죠. 생략해도 돼요. 얘 고향에 놔두고 왔으니까 죄책감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Which I saw last night. 내가 어젯밤에 봤던 것이요. Was not a ghost. 유령이 아니었고요. But a tree. 나무였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제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봤던 것. 이렇게 해석되면 what이라고 했죠. 그래서 which가 아니라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봅시다. Kevin told me about his new job. 케빈이 저에게 자기 그 새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that he finds, 그가 생각하기를 그 일이 very interesting, 정말 재미가 있고 and rewarding, 정말로 보람되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뭐가 재밌고 뭐가 보람되다는 거예요? 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아니니까 대쓴 거 잘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앞에 콤마.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which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까지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내용 배웠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셨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에 대한 테스트다라고 합니다. 일단 동화책을 선택한 사람은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 숨겨진 예술적 재능이 있대요. 그림이나 글쓰기 같은 쪽으로 좀 진로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 SF 관련된 책을 한번 골랐다라고 한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치거나 앞에서 이끄는 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역사책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친구는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 팀워크에 능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 조직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막 할머니가 됐을 때 동화 작가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 첫 번째 동화책 골랐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남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회사원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 모델래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꽤 커서까지도 대통령이 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제 동생은 누가 물어봐도 회사원이 되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꿈을 이뤘습니다. 가장 행복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이제 관계부사, 복합관계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 관계사 파트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일단 관계 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요. 관계 부사예요. 자, 기본 개념은요. 똑같아요.
자, 여기에 관계 부사가 오잖아요. 자, 그러면 관계 부사의 식구들, 제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죠? 관계 부사 절이라고 했었죠. 자, 이 절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자, 명사를 꾸며주면 누구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형용사의 역할. 그래서 관계 부사 절도 결국은 뭐예요? 형용사 절이에요.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얘네들이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제가 관계 부사 설명하면, 관계 대명사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관계 대명사가요, 주어로 쓰였으면 뒤에 동사만 올 거고,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으면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올 겁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얘는요, 이름부터가 관계 부사예요. 부사. 부사란 부가적인 말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 대명사처럼 자기가 적극 나서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적극 나서서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연결 지어주는 부가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빠진 게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빠진 게 있으면 안 되죠. 뒤에 모든 성분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성분이 다 나와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이따 예문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또 관계대명사는 어땠어요?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졌었죠. 사람이면 who를 썼고 사물이면 which를 썼고 그랬어요. 자,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요, 앞에 예를 들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다. 그러면 관계부사 뭐 쓰실래요? where 쓰면 되고요.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 그럼 관계부사 뭐 쓰면 되겠어요? when 쓰면 되고요.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왔다. 그럼 관계부사 뭐 쓰면 돼요? why 쓰면 되고요. 앞에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 그럼 관계부사 뭐 쓰면 되는 거예요? how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류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 제일 대표적인 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 the place where,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 the time when.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 the reason why. 이것까진 다 좋아요. 근데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 the way잖아요, the way. the way랑 how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얘네는요, 지저분하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the way예요. 자, 그런데 얘네는요, 이렇게 같이 쓰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가 나가야죠. 더 웨이가 쓰일 때는 how가 빠져야 되고요. how가 쓰일 때는 더 웨이가 빠져야 돼요. 쌤, 그럼 좀 말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빠져버리거나 하면 꾸며주는 건 아니죠. 어우, 똑똑하네요. 그래서 우리 how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라고 부르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괜찮고요. 일단 뭔 안 된다. 아, 철천지 원수라 둘이 같이는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봤더니 복합관계사란 말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게 뭐야, 완전 머리 아파.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다 배웠으니까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뭐 있었게요? who 있었고, which 있었고, that 있었고, 또 what 있었어요. 맞죠? 자, 관계부사는 제가 이미 여기에 써놨어요. 여기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whoever, whichever. 대대번은 못 들어봤죠? 얘는 없어요. whatever. 자, 그 다음에 wherever, whenever, 그 다음에 whyever도 못 들어봤죠?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however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요.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예요. 쌤 어려워요.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든지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뭐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뭐 또 언제 할지라도, 어디서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however만 살짝 형태가 달라요. 얘는요.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애들처럼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쌤. however는 그러나잖아요. 여기서의 however는 그러나란 뜻의 however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주어가
아무리 뭐뭐하게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주어가 아무리 뭐뭐하게 동사할지라도 혹은 주어가 아무리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든지 이렇게 해석하든지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ever가 붙으면 복합관계사라고 부르는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죠. 자, 점심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곳이면 장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place. 그 다음에 장소 꾸며주는 말 where. 그렇죠. 그래서 Let's find the place. 장소를 찾아봅시다. Where we can have lunch.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봅시다 하시면 되고요. 2012년은 올림픽이 런던에서 개최된 해이다 그랬죠. 해, 연도를 가리킬 때 우리 뭐라고 해요? year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어떤 해래요? 올림픽이 개최된 해래요.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꾸며줄 때 뭐 쓴다 그랬어요? when 쓴다 그랬죠. 그래서 2012년은요, is the year when the Olympic Games were held in London.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최된 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말은 when으로 수식을 하는구나. 자, 3번 보세요. 펄이 학교에 지각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뭔데? The reason인데. 아까 우리 이유는 뭘로 수식한다라 그랬죠? why로 수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the reason why가 되는 거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was late for school. 그 펄이 학교에 왜 늦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4번 마저 보세요. Everybody wants to know.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녀가 어떻게 improve라는 건 향상시키는 거죠. 그녀의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켰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방법인데.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방법을 나타내는 말 더 way랑 how는 철천지 원수랬지. 그럼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다가 더 way를 써주시던지 아니면 how를 써주시던지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3-1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두 다 푼 겁니다. 자, 이번에는 3-2번이요. 틀린 곳이 있으면 한번 바르게 고쳐볼게요. 자, 1번. Tomorrow is the day. 내일이 날이에요. 어떤 날이게요? We are supposed to go on a picnic. be supposed to는 뭐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소풍 가기로 되어 있는 날이래요. 쌤, 시간을 꾸며주니까 when이죠. 그렇긴 한데 사실 더 데이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which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른 차이점이 또 하나 있나요? 또 하나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는 자기가 주어로 쓰이든지 근데 일단 주어로 쓰일 수는 없어요. 여기 주어가 이미 있으니까. 아니면 목적어로 쓰이든지 근데 소풍을 가다 해서 소풍이 이미 목적어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럼 목적어로도 못 쓰이네요. which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어서라기보다는 얘가 관계 대명사를 쓰면 역할이 있다 없다. 역할이 없다는 게 문제구나. 자, 이렇게 푸는 게 고등학교식 문제풀이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You have to change the way how you talk to your parents. 너는 바꿔야만 해. 부모님께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 얘네 둘이 원수라고 했으니까 하나 지우죠. 3번이요. 네가 아무리 빨리 뛰더라도 you can't catch the train. 너 기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이고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거 뭐라 그랬어요? how가 아니고 아까 복합 관계 부사였던 however를 썼어야 됐죠. 그래서 however fast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고요. 해석은요. 당신이 아무리 빠르게 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You can go to any place where you want to visit. 일단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은 어떤 장소이든 갈 수 있습니다. 장소를 꾸며주는구나. You want to visit. 네가 방문하고 싶은 어떤 장소든지 갈 수 있다. 일단 해석 굿,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동사하고 싶은
어떤 장소든지, 어디든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디든지가 뭐였어요? wherever였죠. 그래서 any place where를요. 그냥 묶어서 whereve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No matter how rich you are. 네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you cannot buy happiness.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하다 할지라도 이게 뭐였는데? 그렇죠. however 형용사 혹은 however 부사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까? however rich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You can't forget the hospital. I can't forget the hospital. 제가 병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서요. My child was born. 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해석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장소를 꾸며주면서 에서라고 해석되는 이런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를 없애고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소를 꾸며주는 말 뭐 쓸 수 있는 거예요? where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요 초반에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wherever는 어디든지 라고 해석이 되고 any place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고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순위는 각각의 복합 관계사들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왜?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그게 그 말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 외워야 돼. 이렇게 부담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 결국은 웨어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놓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결국 웨어가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한 5시간은 투자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1시간에 압축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한 관계대명사던 관계부사던 하는 일은 뭐였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건 똑같았어요. 자,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였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준다. 그러면 who 쓸 수 있었고요. 해석을 해봤더니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면 whom도 쓸 수 있었고요. 목적격일 때는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자, 앞에 있는 말이 사물이다. 그럼 우리 뭘 썼어요? which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목적격일 때에는 생략할 수 있었어요. 사람 사물 구별하기 머리 아프다. 그럼 뭘 썼어요? that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목적격일 때는 생략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whose라는 아이가 있었죠. whose도요. whose 전체 절이 이끄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whose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뭐가 틀렸어요? 얘는 whose 명사까지가 한 세트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what이란 관계대명사도 있었어요.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것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장소, 시간,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다양한 관계 부사들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뭐뭐든지라고 해석된다든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같은 뜻을 갖는 우리 복합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오늘 한 내용은 꼭 복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숙제 나가고 있죠? 단어들 잘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